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고추가 심어져 있는데요. 심겨져 있는 품종은 무엇이고 언제 정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평당 전년도에 몇 근을 따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밭자리는 칼라탄을 심었는데 작년에도 이밭자리는 칼라탄을 심었습니다. 작년에 그 비가 많이 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작년에 탄저병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철저히 그 물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수확이 엄청났어요. 여기 최소 4,000근은 땄을 거예요. 근데 평당 5근 가까이 땄다고 봐요. 여기서 4월 중순 날씨가 올해 엄청 좋았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5월 초 날씨나 4월 21일 날 정식을 했는데 요 날씨나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냉해를 안 입으면 5월 초에 서리가 내릴 때 서리 내리기 전에 심는 것보다 지금 심어서 뿌리를 활착을 시켜놓으면 좋은 피해를 덜 본다는 생각으로 그 평소보다 한 열흘을 땡겨 심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시설 하우스 말고 시설 재배 말고 노지고추를 일부러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시설 고추를 7, 8년 했었어요. 많은 면적 한 200평을 했었는데 그게 하우스가 어느 정도 한 3, 4년 가니까 연작 피해가 좀 심하고 그리고 어느 한 해는 7월 달에 비닐을 갈게 돼가지고 비닐을 걷어보니까 시설 안에서 고추를 볼 때하고 비닐을 걷고 본 고추하고는 고추가 아니더라고. 이게 절간도 길고 그 엉성엉성하고 고추도 밑게 없고 비닐루가 더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 좋았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노지에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 방법과 똑같이 점적수 호스를 깔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노지를 해봤어요. 비닐하우스 작업 뭐 뜨겁고 올 때 작업 환경 뭐 이런 거 따지니까 노지가 맞더라고요. 수확량도 결코 안 떨어져요. 그 대신 노지에 맞는 비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넣어줘야죠. 이게 그러면은 하우스 수확량이나 노지 수확량이나 차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우스는 탄저나 이런 데 이제 방제에 유리하죠. 이게 노지는 이제 탄저병이나 이런 비에 의한 피해가 좀 심하니까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좀 더 심하잖아요. 그거를 대비만 한다고 그러면은 결코 시설하우스 묻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일반 하우스 고추도 관리, 수분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뭐 하우스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 비닐하우스 관리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수분 공급을 제대로 않고 하신 분들은 풋고추 이렇게 씹어보면 이게 아삭한 맛이 없습니다. 하우스 고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우스 고추도 수분 관리를 적습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우스가 노지보다는 비를 안 맞추고 하니까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은 터널 재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터널 재배 하셨을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 하고 보시니까 좀 장단점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터널을 하는데 300평 하는 자재값이 한 60만 원. 일반 노지 재배 하더라도 점적호수 이런 건 뭐 다 넣는 거니까 꽂는 비용, 덮는 비용, 뭐 작업비 이 둘을 하면은 추가로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올 같은 해 제가 해보니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밤 기온이 안 올라가서 고추 생육이 안 좋았거든요. 올 같은 해는 그 터널 재배 효과가 뭐 200%, 300% 이상 뭐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뭐 단점이라는 게 쉽게 해서 일손이 부족하죠 이게. 다음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간혹 이제 글을 보면은 방아다리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아다리가 뭔지랑 겨순 따는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혹시 뭐 팁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아다리라고 하면은 이게 가지가 이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벌어지는 걸 방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딴 상태예요. 딴 상태인데 이제 다시 난 부분도 있는데 겨순을 어느 정도에서 따냐면 한 뼘이 넘을 정도로 키웁니다. 겨순을. 이유가 뭐냐면 겨순을 이걸 미리 따면은 영양긴장 쪽으로 넘어가서 고추가 열려요. 이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고추 대가 얕습니다. 일단은 뿌리 활착을 위해서 겨순을 늦게 따요. 최대한 초기에 엽순을 많이 확보해서 뿌리 활착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겨순을 먼저 따는 놈하고 차이가 뭐냐? 겨순을 먼저 따는 놈은 키가 커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 원순에서 이게 넓게 나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키는 커요, 그놈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겨순을 넓게 따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 활착을 먼저 따는 분은 활착을 더 시켜놨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왜 그걸 따냐, 거기도 고추가 열리는데, 저도 겨순을 키워보기도 했어요. 고추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단과 현상이라고 위로 가면 갈수록 고추가 찍어져요. 개수 차이가 아니고 그람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 납니다. 다음 혹시 추비는 어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관수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추비를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5번을 했어요. 그 제 기준은 100평에 물 1톤에 비리 1kg, 수용성 비료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줍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사정하고 내 집 사정하고 틀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토양 물리지 성질을 TV 많이 놓고 잘 해놓고 하늘서 오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놓은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혹시 6월 중에 병해충 관리랑 혹시 바이러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 고추 이상이요. 우리 바이러스 걸렸어. 근데 저희가 가서 보면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 뽑아내보는 분도 있습니다. 입만 쭈글거리고 발변 현상만 있으면 뽑아내버려요. 고추 병해충 하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판저, 벌레 하면 총체잖아요. 총체, 진딧물, 담배라방. 이게 보면은 뭐 바이러스 옮긴다고 그러는데 못지않은 또 저기가 있어요. 응이라는 게 있어요. 응애. 응애는 일반 그 살비제라고 약이 별도로 있어요. 그건 응애약이. 그런 고추에도 그런 병이 있다는 거를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줄 치는 게 좀 다른 농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좀 줄 어떻게 줄 쳤는지, 왜 그런 건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말뚝을 2m짜리를 박아놓고 이게 보면 기준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고추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윗줄을 땡땡하게 쳐놓은 이유는 여기부터 고추줄을 밑에부터 쳐 올라가잖아요. 자꾸 이게 당겨서 올라가면은 윗줄을 묶으면 밑에 줄이 헛줄이 돼요. 태풍으로 넘어갑니다. 위를 세게 당겨놓고 여기보다 안 세게 밑에 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줄이 똑같이 수평이 단단해요. 그리고 고추를 보면은 일반 농가에서는 말뚝을 요만한 걸 박아놓고 키우시잖아요.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추는 키만 커, 말뚝이 적은 줄을 모르시고 우리 고추는 키만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을 걸 안 줘요. 너무 크니까. 그러면 고추가 안 열고 병 옵니다. 못 먹어서.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2m짜리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떼어놓습니다. 여기까지 고추를 키울 겁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까지 안 큰 적 하나도 없어요. 다 커요. 여기까지 컸다 밑으로 떨어지지. 근데 줄은 이렇게 떼놨는데 고추는 쬐그만잖아요. 내가 볼 때 그분은 말뚝을 요만한 걸 박았으니까 커 보인 거고, 적으니까 먹을 거를 계속 줍니다. 크라고 여기까지 빨리 키워야 하니까. 잘 먹고 건강하니까 병도 없어요. 말뚝을 큰 놈을 쓰세요. 큰 놈을 쓰고 왜 우리 고추가 여기까지 안 크는 이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크게 해주시면 고추 농사는 됩니다. 먹어야 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 좀 써야겠어요, 대본.